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24년 2회 단면 상세도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열어봤더니 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계단이 낮게 150, 300, 450 올라오고 그 윗부분이 600이잖아요. 계단이 지면서 이 앞쪽에 있는 이 테라스 형태의 주방 올라가는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올라가는 이 부분,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이 계단 입장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게 되는데 이걸 제가 표현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얼른 돌아가서 멀리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거라서 녹색으로 두고요. 라인 끝에서 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단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난간이 앞쪽이니까 순서를 봤을 때 이렇게 뒤로 숨게 되는 모양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거긴 한데 난간이 이렇게 여기 맞출게요. 난간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지만 분명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멀리서 보이는 거고 난간이니까 제가 그냥 파랑으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50만큼 내려오도록 하고 F로 끝부분을 동그랗게 정리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옵셋 30 하나가 들어갔고 제가 30으로 했군요. 50으로 했군요. 30이라고 적어놓고 이런 경우에는 뭐 수정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이 세로 난간대를 50으로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딱히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만 바꾸는 걸로 해서 50으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통일해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했네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자를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경우만 좀 특수하게 문자를 그렇게 바꿀 거고, 이거 50으로 그려놓고 30으로 썼다고 막 감점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약간 찝찝해서 이렇게 멘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이는 부분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이면 더 봅시다. 여기서 제가 지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꺾여있는 부분, 벽체, 이 부분이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이한 건 없고 좀 창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굴뚝이 있다거나 화단이 있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지붕의 모양도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 지붕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멀리 갈수록 내려가니까 높다가 낮아지는 이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꼭 하자 하는 거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평면도를 좀 대략이라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평면도 없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사실 저도 잘 못해요. 평면도 없이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그리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평면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X라인 V. 자, 먼저 벽체 끝선. 그리고 X라인 H. 그라운드 레벨에 하나. 일단 난방 끝선에 하나. 2400 올라간 테두리 보에 하나. 그리고 지붕 높이 하나 표시할게요. 그리고 제일 높은 부분까지 표시했습니다. 벽체 기준으로 양쪽 먼저 정리를 했고요. 땅선 기준으로 아래쪽 정리, 제일 높은 부분 기준으로 위쪽 정리 이렇게 했고, 지붕의 폭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붕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목표를 잡아두고 EX 하시는 게 시간상 좋고요. 정확도에서도 좋습니다. 자, 트림. 2021부터 트림 방식 달라진 거 그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려면 그 프로그램을 써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지붕의 높이가 얼마냐. 거리를 그냥 잽시다. 처마 끝까지 4800. 옵셋 4800. 마루대에서 이거 지금 완성된 거요. 밖으로 빼놓고 할게요. 혹시나 방해받을까봐. 완성된 거 건드리지 말기 라고 두고 방금 4800 옵셋 4800 마루대에서 이렇게 왔고요.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높이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스트레치 이용해서 높이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얼마지 고민할 필요 없죠. 바로 재세요. 2389.95 2389.95 기억했다가 옵셋 2389.95 마루대에서 이렇게 가요. 이 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00 내려와요. 자,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런 모양. 일자였다면 요런 모양인데 경사가 졌잖아요. 그러면 높은 건 높은 것끼리 낮은 건 낮은 것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일자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장하면 끝. 어떤가요? 경사진 지붕 그대로 치수 매기고 단면도 가서 진행. 자, 그리고 이거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뒤쪽으로 가는 거 거리를 잽니다. 5900 이미 답 나와 있어요. 이 낮은 부분을 가져와요. 노랑선 그러니까 그 골조선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멀리 있는 거니까 녹색 또는 흰색으로 바꿔요. 녹색으로 통일해 버릴게요. 그리고 조인 하시고 옵셋 100 멀리 보이는 지붕은 전부 100으로 통일하세요. 그리고 도면층 녹색으로 바꿔서 해칭 사용자 정의 0도 간격은 100 원점 설정 아래쪽 기준 이렇게 미리 형태를 만듭니다. 이건 빼먹기 쉬운 부분이죠. 자, 조금 복잡하다기보단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지붕 형태를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닥 좀 늘려주었고요. 그라운드 레벨이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좀 힘을 빼주셔도 되고 노랑으로 그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흰색으로 테라스 부분을 또 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도면일수록 그리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게 얼마인지 다 재야 되거든요. 그 도면에서.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거기 처음에 폭만 확인하시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버리면 끝선만 가져오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봐서는. 자, 그리고 X라인 H로 높이 물론 알고 있지만 600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이 없는 높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윗선 정리했고요. 벽체선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트림 이렇게 되겠죠. 테라스 모양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난간 작업을 또 하면 또 일이 많아지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문제고 형태가 좀 특이하니까 미리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건 없어서 그 뒤쪽에 계단이 있긴 있는데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뭐 굴뚝이 있다거나 화단이 있다거나 특이한 부분들을 지금 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형태가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조금만 줄였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창문 이 부분을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시험장에서요, 이렇게 친절하게 막 치수를 다 주지 않아요. 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그 자를 가져가서 재게 되는데, 그 만약에 100대 1로 주로 나오는데 혹시나 뭐 논스케일이다 하면 뭐 얼추 비슷한 비율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뭐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CAD 파일을 이용해서 잴 건데 여러분들은 자로 재시기 바랍니다. 꺾어진 건 병렬 치수로 이렇게 재주시면 2100이라는 거리가 나오고, 두 짝창, 다행히 두 짝창이네요. 네 짝이었으면 더 복잡했겠죠. 자, 그럼 우리 작업하는 곳으로 가서 도면층 하늘색 4-WIN으로 바꿨고,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요. 제일 안쪽의 중간과 제일 바깥쪽의 중간 라인 하나 그리고 2100의 절반 1050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2100이라는 요 거리를 미리 빼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 굉장히 번거롭죠. 지금 이걸 어떻게 모양을 따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되게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평면도에서요, 그 그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창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창은 골뱅이 얼마였죠? 30,100으로 그렸고, 안에 열리는 것은 골뱅이 60,30으로 그렸어요. 전체 치수가 2100이다 라고 나왔었고요. 이것을 미러를 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중간에 하나 그려서 가로의 중간을 세모 가로의 중간을 전체의 중간으로 카피를 했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유리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을 통째로 카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면도에서 창문 그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온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재에 있는 그 창문 그리기를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봐야 더 유리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50,150이었죠. 요까지만 그릴게요. 완성할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 생긴 창문이 여기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한번 해볼 거고, 로테이트로 이걸 45도만큼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으로 20만큼 들어가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안쪽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X라인 V 이 벽체를 기준으로요,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벽체를 기준으로 얘가 안 보인다라는 거. 그럼 이 벽체의 위치 시작점 클릭 양쪽을 만들어 놔요. 벽체의 끝.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나가고 여기는 안 나가네요. 그러면 높이를 900에 맞추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900 이렇게. 이거는 뭐 1200을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900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다는 소리예요. 창이. 근데 이게 일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꺾어진 형태라는 거죠. 이 부분이 벽체, 방금 그린 게 벽체의 끝. 자, 그러면 헷갈리기 전에 노랑으로 정리해놔요. 이거 지금 흰색으로 바꿨는데 얘는 왜 노랑이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만 노랑으로 잠깐 또 바꿔놓을게요. 이건 좀 헷갈리긴 하네요. 흰색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X라인 V 요 창의 끝부분을 이렇게 보인다는 걸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는 고정창, 이 두 개는 열리는 창.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보이고 이런 상황. 그리고 X라인 V
여기 중간에 이 부분도 한번 꺾여서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모양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로 부분은요. 똑같이 보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30이 그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열리는 틀은 60으로 원래대로 보입니다. 이 세로 치수는. 가로는 꺾여 있으니까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벽체 뒤에 이만큼 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은 전부 하늘색으로 통일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흰색으로 갔고요. 그냥 하늘색으로 전체 통일하겠습니다. 괜히 더 헷갈리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색깔은 창은 하늘색, 나머지는 거기에 맞게. 자, 그렇게 한 다음 위아래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 너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하나씩 F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F, 벽체 꺾인 걸 기준으로 시작되는 게 저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과 세로는 여기 안쪽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칸은 싹 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창이 아니라 벽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F로 들어가 볼게요. F. 저기 위에도 F. 한 칸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칸 안쪽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일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제일 안쪽부터 F로. 이렇게 F. 그렇게 되면 요 첫 번째 남는 요 선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얘는 꺾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요까지군요. 요 두 개의 선이 고정틀이 꺾여 있는 이 선과 이 선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맞고 요 안에 것까지 정리가 되는데 요 두 개는 끝까지 붙고 요 안쪽은 이 열리는 창과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걸 안 그려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하시는지 여러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트림으로 위아래 정리하시고요. 얘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오른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 두 선은 열리는 틀이고요. 얘는 꺾인 거예요. 열리는 틀 두 개, 꺾인 거. 내려가 봅시다. 그럼 열리는 틀 두 개, 꺾인 거. 요렇게. 요렇게. 이거 두 개는 열리는 틀, 얘는 꺾인 거. 그러면 이 부분이 잘라져야 되겠죠. 요렇게. 열리는 틀이고 꺾인 거. 그리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는 온전히 숨도록.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창문 그리는 거에서 한 선이 더 나왔어요. 꺾인 부분. 근데 이게 치수가 얼마냐? 저도 모르죠. 왜냐면 평면도를 그려서 거기에 있는 걸 땡겨왔으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 정리를 가장 테두리만 노랗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벽돌 세워 쌓기도 꺾이겠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 치수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까지 뭐 굳이 필요한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이 집은요. 이 세워 쌓기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세워 쌓기가. 자, 그러면 우리 평면도 그릴 때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면 되는데 제가 창문 끝에서 230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통일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끝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벽체 끝에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할 때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창문 끝에서 230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서 해칭을 한번 넣어 볼게요. 뭐 굳이 여기까지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각도는 135도, 간격은 6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게 제가 x로 분해를 한번 해보고 x 분해. 예. 자, 이거 봐요. 이 두 개의 거리가 6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원래도 60은 아닙니다. 원래도 57 한 번, 줄눈 한 번이거든요. 원래도 아닌데 만약에 우리 하던 대로 60으로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꺾여진 거리가요 6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42.43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 굳이 외울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좁게 표현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하여 요 튀어나온 곳 라인을 한번 가져가 볼 거고요. 튀어나온 곳 그리고 이게 지금 세워 쌓기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높이는 90으로 원래 하던 대로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꺾여 있다고 해서 높이가 막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요건 튀어나온 부분, 얘는 꺾인 옆면이 보인다는 소리고요. 해칭을 한번 해보자면 그 각도는 90도, 간격은 아까 뭐 42점 얼마 나왔잖아요. 그냥 45 이렇게 또는 뭐 50 이렇게 해서 좀 작게 좁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약간 꺾어져서 나온다는 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평면도를 보면서 가다 보니 평면도를 그려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이 절대로 거리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면도를 그릴 때 그 했던 창문 요걸 한번 그려서 그냥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것이고 조금 이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씩 그냥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 특히나 교재에는 없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 시험 치고 오신 분께서 이게 교재에 있었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 자체가 평면도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보니 여러분들과 저의 좀 이렇게 어떤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꺾인 부분 지붕, 꺾인 부분 창문, 꺾인 부분 테라스 이렇게 평면도를 토대로 다 가져와 봤고요. 나머지는 완전 동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 보겠습니다. 창문이 또 있어요. 전체의 중간에 있고 거리를 재보시면 여러분들은 자로 재보시고요. 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CAD로 재볼게요. 2700. 근데 사실 이거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해봐봐요. 시험 치러 가잖아요. 이 CAD 파일 안 주거든요. 그냥 스케일이 얼마인 프린트가 된 그 A4 용지 조그맣게 도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도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재면서 자로 재면서 이 거리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중간 두 점 사이의 중간 여기서 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트림만 해도 나오는데 제가 트림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만 트림해도요 중간점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1200 2개, 2700 하나, 4짝 하나, 2짝 하나, 두 짝 2개. 자, 그리고 벽돌이 세워져 있는 부분 양쪽에 왼쪽에 있고 테라스 나오는 부분 이건 바닥까지 내리는 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하늘색으로 바꿔서 원래 하던 대로 렉탱글 허공에 클릭 골뱅이 2700, 2400 옵셋 30 옵셋 60 이렇게 왔고요. 중간에 선 하나 그리고 트림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열리는 틀 여기 바깥쪽 여기서 중간을 잡아요. 그리고 60의 절반인 30을 양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은 60을 한번 들어오는 걸로 표현을 하시고 F로 모양 정리 중간선 지우시고 평면도에서 보시면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왼쪽이 온전하게 트림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도면층 파랑으로 바꾸시고요. 5-fin, O 엔터, L 엔터, C 엔터 해놓고 실리콘 20 안으로 들어왔어요. F로 정리, F로 정리. 혹시 F 안 먹히시면 F 엔터, T 엔터, T 엔터로 자르기 옵션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밀어 하시면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X라인 A 45도로 반짝반짝 표시 좀 자연스럽게 위로 쏠리게 2개, 아래쪽에 쏠리게 하나. 난간이 있어서요. 제가 위로 쏠리게 2개를 했어요. 좀 결론은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하. 기준을 잡고 드림. 오프셋 30. 방향은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는데 좀 정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져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따 난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제가 조금 위에다 그릴 거예요. 아하. 다시 밀어. 카피. 자, 그리고 두 짝은 그냥 새로 그릴게요. 갖고 와서 편집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새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골뱅이 1200에 1500. 옵셋 30. 옵셋 60. 두 짝창은 내 짝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서 30을 양쪽으로 보내주시고, 자, 평면도에서 어디가 앞으로 나왔나? 오른쪽이 앞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트림. 그리고 파랑으로 바꿔서 옵셋 20, 실리콘 안쪽. 그리고 F로 정리. 그리고 열린다는 표시. 중간쯤. 그리고 X라인 A 45도. 위쪽에 2개, 아래쪽에 하나. 통일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옵셋 30. 정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주시고요. 자, 이것을 X로 분해해서 녹색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50 한 번, 100 한 번이었죠. 꺾어진 건.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바꿔주시고 H 90도에 60 간격, 우리 원래 하던 대로
57인데 60이라고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으로. 자, 그런 다음 이것을 통째로 복사. 자, 이렇게 되면 큰 틀은 다 됐어요. 이게 지금 뒤에 난간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따 하면 되고, 꺾어진 부분에 이런 창문, 우리가 예제에도 없었고 2024년 2회에 갑자기 출제가 되다 보니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 문제는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점검으로 한 번 더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